안녕하십니까. 제3의 힘 이수봉TV의 이수봉입니다. 바람에도 길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바다에 조류가 있듯이 오늘 이야기는 좀 알기 어렵지만 우리 사회에 있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흐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최대한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어두시면 어떤 전문가보다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안철수 현상의 근본 원인이 과거로부터 누적된 분노와 그리고 미래로부터의 그 공포가 결합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시간에는 미래로부터의 공포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다고 제가 예고를 했었습니다. 이 주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확실한 미래가 뭐겠습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가장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죽음 아닐까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래도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것도 잘 안 되죠. 과거는 아름다웠고 현재는 고통이고 미래는 불안하다는 것이 일반 서민들의 보통의 삶이죠. 근데 이제 미래로부터의 공포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나마 한국에서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공무원이나 대기업 임직원들 이상 이런 사람들은 연금 한 달에 한 250 이상 나오고 집도 자기 집이 있는 이런 분들이겠죠.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 한 70%는 정말 향후 뭐 먹고 살아야 될지 막막한 그런 상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공무원도 아니고 대기업 임직원도 아닌 대다수 50대 은퇴자들은 특히 더 먹고 살 길이 막막하죠. 이게 재수가 나쁘면 거의 100년, 100살까지 지금 사는 시대인데 돈을 벌 길이 없습니다. 더구나 4차 산업으로 바뀌는데 이 산업에 진입할 방법이 없어요.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만 하고 있죠. 3월 인터넷, 인공지능 이런 개발에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런 4차 산업의 주도권들은 많은 전문가들을 데리고 있는 기업들이 쥐고 있는 거죠. 문제는 현재의 산업 사회 시스템에서는 이런 기업들의 성공이 서민의 불행을 의미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게 문제죠. 물론 그 기업인의 성공도 진정한 행복은 아닐 겁니다. 박찬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성공한 기업인인 그 이승균 씨 나중에 송강호 씨에게 살해되잖아요. 둘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자기만 잘 산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굶고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은 답을 넘어오게 돼 있거든요. 어쨌든 미래에 가장 확실한 것은 나라는 어떤 존재의 완벽한 사멸이죠. 이러한 죽음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기에 나에게 올지 모른다고 하는 이것이 완벽한 공포입니다. 근데 이런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죽음 앞으로 달려가 보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고 그 직전까지 직면해서 그 얼굴을, 죽음이라고 하는 그 얼굴을 직시하는 거죠. 그래서 한 방 먹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사회 현안의 문제로 가져오면 한국에서의 좌파나 우파들이 그 미래를 직면하는 것에 실패했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좌파들은 미래에 대한 방향을 상실했고 우파들은 미래가 마치 없는 듯이 행동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파나 좌파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고 그래서 뭘 해야 할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 결과적 동일한 공통점입니다. 도대체 좌파 정당의 한계는 이런 문제는 어떤 배경으로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좌파의 철학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즉 역사 결정론의 한계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혁명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것이고 인간에게 어떤 신념을 주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역사 발전의 필연적 법칙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원시 공산주의, 노예제사회, 중세 봉건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그 자본주의 다음에는 뭘까요? 사회주의가 오고 공산주의가 온다. 반드시 온다. 이제 이런 신념을 심어줬죠. 근데 역으로 이런 신념이
보면 인간은 도구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 인간이 어떤 무한한 어떤 창조적 역할의 어떤 그 한계를 규정을 한 거죠. 왜냐, 역사가 발전을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역사가 이렇게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되는 측면이 이제 컸던 겁니다. 그래서 성장 담론, 우리 사회가 어떻게, 역사가 어떻게 발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성장을 위한 담론이 취약해지는 겁니다. 여기에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이 또 한몫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역사 발전의 주체는 노동자이고, 노동자 중심의 세상을 건설하는 것이 역사 발전의 필연이라는 그런 사상인데요. 그러나 현실은 또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었죠. 그러니까 생산의 주체로서의 노동자들은 지금 이제 4차 산업시대 어떻습니까? 일종의 잉여 노동이 되었죠. 다 로봇이 하는데, 또 자동 판매기가 하는데 무슨 노동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결국 잉여 노동이 더 많아지면서 실업자, 그리고 불안정 노동자가 더 많아졌죠. 이 추세는 뭐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노동자 독재라는 그런 어떤 개념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이 생산의 열쇠를 쥐고 있었기 때문인데, 근데 지금은 아예 노동이 필요 없는 그런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이 주체가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물질적인 기초, 이 자체가 지금 취약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노동운동이 빨리 이에 대응하는 개념 설계를 했었어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대가가 아니라 그 존재의 그 자체에 대한 대가라는 개념의 변화가 필요한데, 여전히 전통적 노동운동은 19세기에 형성됐던 노동운동의 어떤 개념 틀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 뭐 이런 그런 말이 이제는 자본가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노동 자신을 겨냥한 비수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외쳐지고 있죠. 사실 제가 2008년도에 기본소득론을 제기를 했을 때 그 기본적 개념이 바로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존재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그런 세상이 왔다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이런 개념의 변화, 사회 시스템의 변화는 언제 없죠. 좌파 정권이든 우파 정권이든. 근데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좌파가 가지는 철학적인 이 기초 속에 이런 한계가 있는 건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막스레닌주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했다고 하는 게 이제 주체 사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운동권들이 주체 사상으로 소위 주사파로 거의 이제 평정이 이제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사파의 그 지도부였던 그 강철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아마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80년대에 한국 사회를 이끌어갔던 사회운동가들은 뭐 다 아는 거죠. 그 강철의 그 김영한 씨가 이제 북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갔죠. 그 강화도에서 이제 잠수정 타고. 근데 북한에 가서 김일성도 만나보고 북한의 실체를 보니까 경악을 한 거죠. 아,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사상과 현실의 그 어떤 그 괴리 이런 것들을 보고 경악을 하고 그 북한의 그 민주화 운동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강철의 그 주사파 노선이 잘못되었다. 그때 이제 그 소위 NL 말하자면 그 민족해방 노선, 그리고 PD 노동계급의 해방 노선이 이제 서로 대립하고 있었던 그 시기인데, 그 한쪽에는 김영한 씨가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백태웅 씨라고 있었어요. 지금 하와이대 그 교수로 있나요? 이 백태웅 씨 쪽에서 만든 게 말하자면 이제 산호맹 이런 조직입니다. 지금 조국 씨가 이제 거기에 뭐 이렇게 그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항상 사상 투쟁을 하다, 강철 주사파의 강철은 사상 전향을 하고 주사파를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 나는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하겠다. 나를 다른 사람은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이제 통고를 하고 이제 그렇게 이탈을 했죠. 그래서 남은 주사파들이 굉장히 방황을 하다가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던 게 소위 그 이습기 경기 남부, 그리고 인천 그 연합 그 불경이라고 하죠. 부산, 울산, 경남 쪽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조직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결국 이제 이쪽이 민주노동당,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 처음에는 그 백통식 계급 해방 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산호맹 등이 이제 그 깨지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대중조직에 들어가지고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도 결합을 하고 해가지고 민주노동당을 만들어서 이제 유지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주사파들이 대거 들어가서 말하자면 말아먹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이제 당이 이제 통합진보당이었죠. 통합진보당이 이제 그 북쪽에서의 자금을 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한번 이제 그 불법 단체로 이제 그 깨지고, 그것이 지금의 정의당으로, 그 남한 분들의 정의당으로 이어지고, 그때 이제 권력을 빼앗겼던 그 PD계들은 이제 민중당이나 이런 또 소수 정당으로 다시 또 분화되어서 이제 존재를 하고 있죠. 이제 이런 그 당시에 80년대 형성됐던 그 PD계 그리고 NL 주사파들의 이런 움직임들이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가장 그 핵심적인 운동의 어떤 그 선두에 있었던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회의 어떤 일정한 영향을 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알아야 바람에도 길이 있듯이 또 바다에 조류가 있듯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 형성됐던 그 이 주사파와 PD계에서 이제 이거 일부들이 또 그 민주당으로 결합이 되어서 주력을 형성하고, 지금 이제 그 조국처럼 어떤 당의 핵심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떻게 운동권 계보로 보면 사실 주력 부분은 아니죠. 약간 외곽에 있던 일종의 이제 간판, 이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포장지 뭐 이렇게 그 약간 좀 뭐 좋은 용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대중성은 있으니까 그런 용도로 적당하게 이제 쓰임을 그 당했던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이 대중정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이나 이런 쪽으로 또 많이 이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결국은 그 뿌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민주당과 정의당은 서로 밀접한 상호 공생 내지는 일종의 숙주 이런 관계들을 형성을 하고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현재 집권 여당인 이제 민주당의 이제 운명은 이런 좌파 운동권 철학의 어떤 근본적 한계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느냐에 이제 달려 있는데, 이제 그 전망이 좀 비관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사람이 잘 안 바뀌죠. 특히 이제 젊은 날의 신념이라고 하는 거는 매우 강력해서 어떤 특별한 다른 대안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그 영향력은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합니다. 좌파하다가 그 어떤 그 우파라는 것에서 어떤 대안을 발견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우파에 무슨 제대로 된 철학이나 어떤 인물이 현재는 이제 그 발견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떤 그 신학이나 또 종교적 영역은 그 나름의 어떤 철학적 깊이가 있기 때문에 좌파에서 종교 쪽으로 전향하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정치 사상 측면에서 우파로 전향하기는 어렵습니다. 기껏해야 이제 뉴라이트 정도로 이렇게 전향을 하게 되죠. 그 이제 주사파의 김영환 씨가 전향을 하면서 이제 뉴라이트 운동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이런 사상적 정량 자체는 또 다른 그 소시민적 조급성의 그 한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좌파 운동을 할 때도 좀 관념적이었고 뉴라이트로 전향했을 때도 또 관념적이고, 그러니까 결국 지식인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삶의 단단한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론에 현혹되기가 쉽죠. 근데 이론이라는 게 사실은 현실의 그 찌꺼기거든요. 현실이 더 강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그 찌꺼기에 현혹되기 쉬운 게 또 지식인들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그 좌파 지식인들의 어떤 그 관념적인 성향 이 자체가 한국의 사회 현실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좌파 지식인들의 관념의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이 그 작용하는 우리 사회의 질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지만 역사 결정론이라고 하는 한계, 그리고 PT 독재라고 하는 그런 한계 속에서 이 한국 사회의 미래를 제대로 직면하고 답을 찾는데 실패해 왔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파 정당의 한계는 뭘까요? 역사의 종말,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는 영원하다 이렇게 믿고
역사의 진보를 외면하는 그런 사상적 한계에서 우파의 문제가 또 비롯되는 겁니다. 역사는 진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방향도 인간이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단지 시장 경제에 맡긴다고 그러한 역사의 발전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우파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그것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대항하는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그 가치가 어떻게 지켜줄 수 있는 것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게을리하고 경제 성장의 그 과실에만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아담 스미스의 그 개인 이기주의가 결국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야기한 겁니다.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아담 스미스의 그 이기주의는 이타적 이기주의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가지고는 이게 이기적 이기주의로 그냥 받아들였어요. 온갖 비행을 이제 합리화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썩고 굳고 그래서 황교안 같은 그런 그 인물이 어떻게 보면 보수 그 우익 우파의 대표적 인사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가 건강해야 나라가 사는데 보수가 이게 구제불능이 되어 있어서 이게 국가의 재앙이 지금 되어버린 큰 짐이 지금 되어버린 상태인 겁니다. 문제는 우파들이 그 자신의 왕관 아집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온갖 그 핑계를 대면서 뭉개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보수 개혁을 외쳐봐야 다 공허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 정치의 딜레마인 거거든요. 제가 최근 이야기를 잠깐 하면 황교안, 유승민, 안철수 등의 뭐 보수 연합 이런 걸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거는 한마디로 김 빠진 맥주, 아니 이제 썩은 물에 생수 좀 넣어보자는 그런 이야기에 불과한 겁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 정치에 필요한 그 정치 운동은 인물 중심 정치를 벗어나서 그걸 넘어서서 가치 중심의 그런 어떤 정치 운동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인물 마케팅만으로 지금의 좌파 정권과 맞서자 하는 것은 대단히 아니하고 그건 욕심이죠. 먼저 가치를 제시하고 그 가치로 사람을 설득을 하십시오. 그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 백화점처럼 쫙 늘어놓고 호객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참신한 상품도 없으면서 누가 그런 신상품입니까? 그럴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은 그럴 만한 노력을 하고 그 가치를 국민들에게 설득해내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식상한 인물 마케팅에 속아 넘어갈 국민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3의 힘에서 생각하는 미래사회의 가장 큰 특징 그건 뭐냐, 딱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노동이 잉여노동이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인간의 지력, 창조력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자본이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의 50대, 60대, 뭐 40대도 완전히 겪어보지 못한 그런 생존 환경이 그것도 급속히 지금 달려오고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기라고 하는 책을 쓴 김지연 교수의 말에 따르면 뭐 스마트폰, 무슨 인터넷, SNS 이런 모바일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사람과 사물과 정보 이게 모두 지능형 네트워크로 이어지는 이제 초연결 사회로 진입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제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현을 이제 하고 있죠. 이건 대단히 이제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인프라를 기초로 해서 초지성주의 사회가 됩니다. 이 초지성주의 사회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매일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매일 스스로 생각해서 개념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 성찰을 해야 된다는 것, 생각에 힘을 느껴야 한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성장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양적 성장이었죠. 우리 한국에서 특히 육체적인 힘 그리고 유턴식 사고 이 결합에 의한 발전 이런 것이라고 규정을 한다면, 지금은 이제부터는 아인슈타인적 사고와 생각의 힘,
결합해서 이끌어가는 이런 사회라고 하는 선명한 인식 전환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다시 후진국으로 또 추락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파들, 그러니까 역사의 종말을 선언했던 그런 후쿠야마는 틀렸습니다. 역사는 새로운 단계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좌파들이 주장하듯이 자본주의 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오는 게 아닙니다. 대신 자본주의 다음에 오는 우리가 지금 직면하게 되는 이 사회는 뭐냐면 초지성주의 사회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초지성주의 사회를 주도한 그런 사회적 힘을 조직하는 정당이 필요한 겁니다. 좌파 정당과 우파 정당에서 이 힘이 나오기 어려운 그런 사상 철학적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바로 그런 새로운 가치, 새로운 주체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누가 정치를 하겠다면 그런 가치를 분명히 제시하고 국민에게 호소하는 일을 먼저 하면서 자리를 요구하세요. 꽃가마 기다리지 마십시오.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과연 그렇다면 제3의 정치 세력은 무엇이 가능하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이 방송을 많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